자, 사운드는 잘 들리죠? 어때? 문제 있는 사람들? 좋지 뭐. 자, 그럼 우리 3D 1학기 3D 게임 캐릭터 모델링 시간이고 이번 주에는 저번 시간까지 쭉 진행해왔던 고양이 캐릭터를 텍스처까지 제작했던 부분 고양이 캐릭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브러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난이도 있게 좀 더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 가르쳐 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그 하이 퀄리티 작업을 좀 했더니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좀 단계별로 이번에는 여러분들 난이도에 맞게끔 난이도를 조금씩 상해해 가면서 강의를 할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툴을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음, 하나하나씩 배우는 오히려 즐거움을 가져보도록 하라. 준비됐습니까? 아이고, 자, 오늘하고 내일, 내일도 들었지 우리. 자, 화면 내가 공유해주고 일단 좀 확인해 보자. 내가 예전에 그 기본적인 지브러시 사용 방법을 내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해주도록 할게. 타블렛. 자, 타블렛을 좀 해볼까? 여기다 지브러시도 있으니까. 조금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기초 지브러시 영상을 쭉 보여주도록 할게. 또 라이브니까 또 라이브의 느낌이 또 있어야지. 또 재밌잖아, 그지? 타블렛을 연결을 시키고 되네. 자, 이제 화면을 내가 화면 공유됐죠? 잘 보이죠? 잘 보이고. 노트북이다 보니까 화면이 좀 작어. 줄여야 되겠다. 이거 너무 크면 잘안 보이지? 자, 딱 요거. 그래서 내가 그 지브러시 쪽 관련해 가지고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일단은 여러분 트라이얼 버전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이게 지브러시 화면이에요. 좀 색다르죠. 색다른 화면을 가지고 있고 이 지브러시는 이렇게 화면 구성이 이와 같이 꼭 2D 캔버스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리면은 꼭 브러쉬를 그리듯이 그려지게 된다고. 그런데 이 브러쉬 부분에서 이 높이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지. 높낮이 부분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게 2.5D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3D도 아닌 것이 2D도 아닌 것이 음영 효과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높이 G 뎁스 값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돌아가진 않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2.5D 처음에는 이게 2.5D라고 했지. 2.5 2.5 좀 작게 2.5
요 화면 아직까지는 요게 요 부분이 3D 상태는 아니고 2.5D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N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이 이미지들이 지워지게 되는 게 컨트롤 N. 다 이제 내가 만든 그 영상에 보면은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나와요. 아주 똑똑하죠. 그래서 요 지브러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유기적인 형태 캐릭터, 뭐 몬스터, 또 여러분들 공룡 같은 거 만들어 보시라고 용 이런 것들, 또 무기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느낌들, 크리처들,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고, 특히 주름 같은 거 표현, 또 옷 같은 거 우리 마빌러스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마빌러스에서 배웠던 마빌러스 디자이너에서 만든 옷을 가져와서 또 여기서 더 세밀하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이제 이 작업의 이,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이 지금 모든 게임 회사에서는 다 이런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내에 이 지브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3D 맥스를 통해 가지고 뭐 마야를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다면은 이 중간 과정에 지브러시가 이제는 없을 수가 없어. 모델링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장 형량 확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기능이고, 배워보게 되면은 왜 이걸 써야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또 직접 집에서 작업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온라인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 시간에 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근데 요번 주 우리 온라인 수업은 다음 주 12일까지로 비대면 수업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부터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상황들이 아직은 지금 부산 쪽에 확진자 수가 점점점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나가지고 일단은 지금 학사 일정이 변동성이 좀 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이 당분간은 또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 그 학교 공문이 또 내려오면은 내가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뭐 메일이나 또 메시지 받는 게 있죠. 학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좀 상황이 좀 좋은 상황이 아니야.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백신 접종이 돼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지금 백신 접종률이 아직은 많이 떨어지죠. 한 2%,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4차 확산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시기. 여러분들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황에 맞게끔 또 유연하게 잘 대처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예전에 보자. 저기서 온 적있구나. 3D 지브러시 사용 기초 여기 있네.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보면서 이거 기초를 잘 알아야 돼. 기초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마스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든 이 기초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죠. 집에서도 혼자 보려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같이 볼 때 집중해서 보도록 하라고.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보는 부분들 확인해 보면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도록 할게. 해보면서 시작하도록. 요거를 3D 맥스와 다르게 요거를 여기서 보면 안 되고 크롬에서 보는 게 좋아. 크롬에서 보여주고. 해보면서 시작. 좀 줄여주고. 쳐다보고 있다. 열심히 하세요. 3D 맥스와 다르게 지브러시는 이렇게 2D와 같은 그런 느낌의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4개의 분할 화면도 없고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꼭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2D 캔버스처럼 입체감만 있지 2D 캔버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돌릴 수도 없어. 지금 첫 번째로 그릴 때는 입체감은 계속 그리게 되면 뭔가 높이 값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을 2.5D라고 했었어. 2.5D, 2.5D. 그래서 이건 2D 상태, 3D 상태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2D 상태도 아닌 것 같은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형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 지브러시 화면에서 이 툴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툴에 보면은 기본 도형이 있죠. 3D 메쉬들이 있어요. 이 3D 메쉬에서 스피어를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스피어를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은 스피어가 만들어지지만 아직도 이거는 3D 상태가 아니에요. 2.5D 상태, 2.5D. 계속 만들어지죠. 계속 만들어지고. 하지만 뭔가 높이 값이 느껴지고 그 위에서 그려지는 느낌이 좀 들죠. 여기서 그리면 요 위에서 생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2D 캠퍼스에서 그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울 때는 컨트롤 N을 누르게 되면은 지워지게 돼요. 컨트롤 N. 다시 생성을 하고 컨트롤 N. 이렇게 그려지게 하네. 컨트롤 N. 다시 스피어를 들고 박스 해주고 3D가 되기 위해서는 에디트 버튼이 눌러져야 돼. 에디트. 단축키는 T. 이제부터 3D가 되는 거예요. 3D. 요 버튼. 에디트 버튼이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이제부터 3D가 되는 거예요. 3D. 근데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뭐냐? 선택이 되느냐?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 안 돼.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N 눌러가지고 지워버리면 돼. 컨트롤 N. 화면을 움직이는 방법은 먼저 Alt 키를 누르면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펜뷰 기능이지. 펜뷰 기능. 로테이트는 빈 공간을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로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로테이트. 화면 로테이트. 화면 로테이트. 그리고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방법은 Alt 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Alt 키를 딱
띄게 되면은 띄임과 동시에 확대 축소가 되는 거야. 확대 축소. 확대 축소는 Alt 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Alt 키를 탁 띄게 되면은 화면에서 확대 축소가 된다. 로테이트,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면은 펜뷰. 확대 축소는 이렇게 하다가 Alt 키를 딱 놈과 동시에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된다. 다른 메쉬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려볼까? 스피어로 바꿔봤어요. 스피어. 자,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튀어나오게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브러쉬를 이용해서 튀어나오게 표현해 볼 건데, 바로 그려지지가 않아. 이거는 무슨 경고 메시지 같은 게 뜨죠. 만들기를 눌러서 폴리메시 3D 상태로 변환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툴에 보면은 폴리메시 3D로 만들기가 나와. 이걸 눌러주면은 이제부터 브러쉬 작업을 통해 가지고 튀어나오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튀어나오게 표현해 줄 수가 있지. 컨트롤 Z 누르게 되면은 분명 언두 기능이죠. 언두 기능이고. 자, 튀어나올 때 보통 양쪽이 똑같이 보통 작업들을 많이 한다고. 컨트롤 Z. 양쪽 똑같이 표현하게. 보통 캐릭터 만들 때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기 어렵잖아. 그래서 동시에 만들어주면 편하니까 양쪽을 동시에 만드는 방법은 X 버튼이 X 버튼. 그게 어떤 거냐면 트랜스폼에 보면은 대칭 활성화, 대칭 활성화. 이게 X 버튼이 X. X를 눌러주게 되면 대칭이 활성화가 되고 양쪽을 동시에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눈을 그리더라도 한 번만 그리더라도 양쪽 똑같이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기본 도형을 메쉬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부터 3D와 같이 모델링을 변형을 시켜주게 되는데 그 모델링 변형 방법은 스커프팅 작업이야. 조각하듯이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작업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이렇게 브러쉬를 더 키워주는 방법은 포토샵의 크기 키우는 거라 브러쉬 크기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축소시키게 되면 작아지고 확대시키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줘야 될 부분은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는 무브 브러쉬. 이 무브 브러쉬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은 이와 같이 처음 형태를 잡아주는 기능들을 하게 돼. 그래서 얼굴 형태를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준다 하면은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얼굴의 형태를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게 표현해주고 얼굴의 형태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달걀형 형태처럼. 밑에 부분은 좀 뾰족하게 아니면 각지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그런 캐릭터의 생각을 하면서 또 여기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지. 돌려주고 돌려줄 때 이렇게 옆으로 돌리다가 쉬프트 키를 탁 누르게 되면 90도씩 돌아가는 게 90도씩 돌아가게 돼요. 90도씩 딱딱 스냅이 적용되게 되죠. 딱 이렇게 돌리다가 90도쯤 됐을 때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탁 스냅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서 봤을 때도 형태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뒤쪽에 두개골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앞쪽에서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앞에서 봤을 때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앞쪽에서 봤을 때도 형태를 잡아줘야 되겠죠. 턱선도 잡아주고 또
또 작업하다 보면은 뭉개질 수가 있어.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뭉개져요. 끝부분이 이렇게 뭉개지면서 작업할 수가 있어. 쉬프트 키. 튀어나오게 해주는 브러쉬는 크레이 빌드업, 크레이 빌드업, 크레이 스탠다드.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무브 브러쉬를 먼저 사용해주고 크레이 빌드업, 튀어나오는 강도가 굉장히 강해. 크레이 빌드업. 그 다음에는 크레이 브러쉬.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브러쉬.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강하게 튀어나와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강하게 튀어나오게 해주고, 또 너무 강하게 튀어나왔으면 뭉개주는 게 쉬프트 키예요.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스무스 주면서 형태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작업할 때는 대부분 무브 브러쉬와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작업들을 많이 한다. 작업을 해서 형태를 잡아준다. 그래서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줄 때 이렇게 뭉개주면서, 뒤쪽 부분 안쪽으로 너무 쏙 들어갔으면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조금씩 그려가면서 입체감을 주는 거지. 볼륨감을 줄 때. 이런 식으로. 두 개울이 좀 더 튀어나와야 되겠다 싶으면은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더 튀어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눈을 한번 만들어 볼게. 눈을 만들어 보려면은 면수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면수 없이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 볼 거예요. 면수 확실히 적다는 게 느껴지죠. 이럴 때 지오메트리에서 면수를 늘려주는 방법은 지오메트리에 디바이드가 있어. 디바이드 단계를 한 단계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주면은 면수가 32,512개가 되네. 1단계일 때는 얼마야? 1단계일 때는 8,192개에서 2단계가 되면은 3만 개가 돼. 그래서 한 단계 올릴 때마다 곱하기 4라고 생각하면 돼. 곱하기 4. 지금 32,000개니까 한 단계 더 높이게 되면은 3, 4, 12, 12만 개가 넘어가겠죠. 디바이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13만 개, 13만 48개. 그래서 2단계 정도로 높여준 후에 다시 형태를 또 좀 더 잡아주는 거예요. 형태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눈이 될 만한 부분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스크를 씌워준 거죠. 컨트롤 키 눌러서 마스크를 씌워주고, 이 마스크를 씌워주게 되면은 마스크가 씌워준 부분에 씌워져 있는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에는 브러쉬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하더라도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에는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 브러쉬가 적용되지 않죠. 뭉개주고 이렇게 뭉개주고 다시 컨트롤 I에서 마스크를 반전시켜주고 이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줘.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풀어주는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끝부분이 굉장히 거칠게 표현되니까 쉬프트 키를 눌러가지고 뭉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들을 잡아나가는 거지. 거기에 코를 만들어줘야 된다 싶으면은 이렇게 코를 만들어줄 수도,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 가지고 코의 형태를 그려 나가면서 코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코를 가져다가 붙여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를 한번 만들어 보지. 뭉개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코의 형태가, 콧등도 좀 더 만들어 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더 주면 돼. 코를 더 당겨 주기도 하고, 콧등도 더 올려 주기도 하고, 이마 부분도 더 튀어나오게 해주기도 하고.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처음에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큰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의 형태도 좀 잡아주고 올려주고,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눈의 흐름 부분들을 만들어주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점점 디테일하게 표현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형태를 잡아 나가는 거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는 크레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입술의 형태를 한번 잡아볼까? 입술의 형태. 이렇게. 입술의 형태를 잡아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색한 부분들은 또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형태를 또 수정해 나가면서 작업해주면 돼. 입술의 위치를 좀 더 위쪽으로 붙이고 싶으면 올려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턱선을 더 강하게 표현해주면 턱선의 형태를 잡아주면 되고, 또 코의 형태를 잡아주고 싶으면은 코의 형태를 끝부분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코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잡아나갈 수가 있어. 특히 눌러가면서 뭉개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기에 작업할 때는 이렇게 무브 브러쉬를 활용하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이에요. 코도 이렇게 좀 더 오똑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눈의 형태도 이렇게. 옆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하지.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좀 잡아 나가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좀 더 세밀하게 또 형태들을 잡아나가면서 표현해내는 방법이 바로 지브러쉬로 형태를 잡아나가는 방법이에요. 제대로 만들려면 이제 하나하나씩 잘 보면서, 형태를 잘 보면서 그려줘야 되겠지. 지브러쉬는 모델들을 만들 때, 오브젝트를 더 추가할 때 이 서브 툴의 개념으로 지, 어, 포토샵에서 하나하나씩 레이어를 쌓아가듯이 추가해가면서 레이어별로 오브젝트들을 추가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부품들을 하나하나씩 더 추가해가면서 계속적으로 겹쳐서
추가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D Max나 이런 기타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오브젝트를 추가해내는 거죠. 음.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기능들을 좀 설명을 해주면은 바로 만들기보다는 기능들을 설명해주면은 G브러쉬에서는 면수를 늘려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폴리메시 3D로 변환시키고 면수를 늘려가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수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면수가 어디까지 늘릴 수 있냐면은 하나당 거의 500만 개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한 52만 개고 하나 정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주고 여기서 알파 맵을 한번 사용해 볼게. 그래서 알파 맵, 음, 알파 맵을 하나 사용해 보면은 알파 맵을 하나 사용하면은 이런 문양을 굉장히 정교하게 튀어나오게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드래그 렉치해서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 단계를 더 높여주게 되면은 더 세밀해지죠. 그래서 면수를 높여가면서 늘려가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해낼 수 있고 또 프리핸드로 바꿔주고 알파 브러쉬를 없애고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마스크를 씌워주고 이 부분을 입체감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디포메이션에 디포메이션 보면은 팽창하기 팽창하기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 끝부분을 더 튀어나오게 또 표현해 주려면은 여기서 브러쉬가 이런 브러쉬가 있어요. 음, 댐 스탠다드라는 브러쉬, 댐 스탠다드 브러쉬는 굉장히 날카롭게 튀어나오게 표현해 주거나 들어가게 만들어 줄 때, 주름이라든가 튀어나오게 표현해 줄 때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들어가게 표현하는 거고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튀어 올라오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을 머티리얼에다가 골드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보면은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입체감 있는 그런 갑옷들을 만들 때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음, 여기는 머티리얼. 마스크 기능이 있고 기본 도형을 통해 가지고 마스크를 씌워서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에는 브러쉬 작업이 적용되지 않고 마스크가 없는 부분, 마스크가 없는 부분 반전을 시킨 거지 지금. 반전을 시켜서 마스크가 없는 부분에만 이렇게 브러쉬 작업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그런 디테일 작업들을 또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M 스탠다드. 자, 기본적인 3D로 3D 맥스에서 칼을 만들어주고 이 칼을 지브러시로 보내서 디테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3D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칼을 지브러시로 보내는 방법은 요 칼을 FBX 파일 확장자로 보내도 되고 요게 보면 바로 고지를 이용해서 바로 지브러시로 보낼 수가 있어요. 고지 자 선택해주고 지브러시 이렇게 바로 불러드려지죠. 그래서 요 고지라는 기능은 지브러시하고 맥스하고 그래서 호환성 있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칼 부분에 모델링을 좀 변경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 지브러시 내에서도 고지가 있어. 고지 하면은 눌러주게 되면은 컨티뉴 하게 되면은 지브러시 2017 버전하고 연동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고지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작업했던 부분들을 서로 간에 연동시켜 가면서 작업을 하면 아주 효율적이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디테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런 부분, 디테일 부분. 먼저 요게 각각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편하죠. 따로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칼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칼 부분을 선택해주고 칼자루 부분 여기 보면은 디바이드 값을 이용해서 서브 지오메트리에 보면은 디바이드를 높여주는 거예요.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주면은 하나 둘 셋 정도 높여주면은 디바이드 단계가 4개가 되고 레벨 4가 되고 면수는 88,000개 정도 되네. 88,000개. 더 높여도 돼요. 더 높여주고. 첫 번째로는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하고 이 부분에 문양도 좀 줬으면 좋겠어. 문양도 좀 좋겠지. 문양 같은 경우도 만들어내면은 효과적이 되겠죠. 그래서 문양을 한번 스탠다드 브러쉬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문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 컨트롤 키 눌러서 양쪽 똑같이 X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면수가 많아야 되겠네. 그래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런 문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듯 마스크를 씌워가면서 표현해낼 수가 있죠.
똑같지가 않네. 조금 틀리네. 아니면 아까 본 거 같은 그런 마스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긁히고 까진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더 추가시켜 가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어. 문양 부분들도 우리가 직접 표현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문양 부분들을 가지고 더 추가를 시켜가면서 형태 부분들을 디테일한 문양 부분들을 이렇게 추가해가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직접 우리가 표현해낸 부분이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 먼저 툴에서 플랜을 먼저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만들고, 크레이 빌드업에서 이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신에 만들어내기 전에 먼저 디바이 단계를 높여줘야 되겠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레이어에서 플러스 버튼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드래그 해준 후에 이걸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레이어 부분 값을 더 강하게 올려주는 거 이렇게. 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를 만들어 준 부분을 이 끝부분을 보면은 좀 두들두들하죠. 그래서 이 두들두들한 부분은 데포메이션에 가면은 폴리쉬로 해서 폴리쉬. 그래서 메쉬 특징에 의한 폴리쉬 요구 값을 좀 높여주면은 부분이 좀 부드러워진다고. 메쉬 특징에 의한 폴리쉬도 좀 해주고. 끝부분 뭉개주는 방법이지. 사포질을 싹 한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폴리쉬.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 하이 레벨은 삭제해주고 요거를 브러쉬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브러쉬를 거를
다음에는 치셀 브러쉬라고 있는데 여기에 브러쉬 메쉬를 브러쉬로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가 보이죠. 등록이 되죠. 여기.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다시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에 귀나 코 같은 것들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게 되거든. 바로 그려지게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눈도 이렇게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듯이 요거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 작업이 되는 거지. 깔끔하게 잘 되죠. 이런 식으로. 좀 더 튀어나오게 표현하면은 효과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면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시간이 그냥 다 됐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인원이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진행되게 된다면은 잘 봤으니까 잘 봤죠. 잘 봤을 거야. 어때? 보니까 지브러시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주 효과적이지. 음,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기존의 3D로 작업했던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작업하는 거죠. 면수를 늘려가면서 그 면수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면수를 늘려주더라도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브러시면. 그리고 어떤 뭐 말파 브러쉬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티스트들의 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바로 이 지브러시가 해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만든 그 디자인이나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생각 부분들을 조금은 타협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문제점들이 가장 가슴 아프고 우리가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싶지만 바로 이런 새로운 개념의 툴들이 하나하나씩 생기면서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3D로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경쟁력 높은 툴이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잘 봤죠? 응? 다들 졸고 있는 거 아니야? 대답 안 하는 사람 결석. 어유 좋아 좋아. 어유 대답을 그냥 뭐 갑자기 그냥 대답을 막 하네. 두 번씩 하는 사람 결석.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한 시간 정도 수업 진행하면서 집중해서 듣느라고 고생들 했고 내일은 여러분들하고 결국 응용을 해야 돼.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겠지. 내일은 나랑 같이 공룡을 만들어 보자고. 아주 귀여운 공룡 내가 저번에 보여준 거 있죠. 그 공룡을 만들면서
이 지브러시의 다양한 기능들을 직접 표현해보고 만들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만들어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내일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직접 응용하는 부분에 여러분들과 기대를 하고 내일 진행하는 수업에서 또 보도록 하자. 잠깐만 일단 여러분들 그 출석한 사람들 일단 먼저 내가 촬영을 좀 할게. 요거 출결 이거 중요하잖아. 여러분들 열심히 들었으면은 들은 사람들 출결 체크를 해줘야지. 아유 촬영했습니다. 잠깐만.